오늘 VR 힐링TV는 조선의 왕들의 신의를 모시는 종묘를 방문했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운 이후 가장 서두른 것은 바로 왕들을 위한 종묘와 사직의 건설이었습니다. 조선 건국 당시의 종묘의 모습은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현재의 모습이 정착되었습니다. 종묘는 현재 제일 중요한 정전이 보수 공사 중에 있어서 자유 관람은 제한되어 있고 하루 서너 차례 가이드의 안내로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방문은 종묘 안의 대문에서 가장 가까운 연못에 들린 후 제사를 준비하는 향대청을 방문합니다. 이어 왕들이 제례를 지내기 전에 목욕 재개를 하는 어숙실 또는 제궁을 구경합니다. 다음 종묘의 핵심인 중요한 왕의 신의를 모시는 정전과 공신당, 칠사당을 방문합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는 다음 정전에 모시는 왕들 다음 수준의 왕의 신의를 모시는 영령전의 순으로 관람을 마치겠습니다. 방문하는 종묘의 곳곳에 대해서는 가이드의 안내 음성을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향나무가 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향나무는 제사 때 향을 피워서 돌아가신 분의 혼을 모셔오는 향의 재료가 되죠. 그래서 이 향나무를 통해서 이곳은 제사를 지내는 곳이구나를 다시 한번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종묘에 오셨는데요. 궁궐의 건물과 종묘의 건물이 정말 많이 다르죠. 혹시 궁궐의 건물과 종묘의 건물의 차이점 오늘 생각하신 부분 있을까요? 정답들이 여기저기 나왔는데요. 단청이 돼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지금 단순한 색상의 단청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나무를 보호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궁궐에서 보실 수 있는 그 화려한 그 단청이 없습니다. 무늬가.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붕의 선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그 이외에도 많이 또 발견하셨을 텐데 오히려 이런 단순성에서 이곳은 제사를 지내는 곳인 만큼 좀 엄숙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먼저 오른쪽에 있는 건물은 종묘 관리사무소에 해당했던 종묘서였고요. 이 뒤에 있는 건물은 제관들의 제사 준비 공간으로 이곳에서 몸을 간단하게 씻으시고 제사 때 입는 제례복으로 갈아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건물은 향청이라고 해서 향, 충문, 태백을 보관했던 건물인데요. 향은 제사 때 피워서 돌아가신 분의 혼을 모셔오고 충문은 제사의 일시, 이유가 적혀있는 유세차로 시작하는 바로 그 글입니다. 마지막으로 태백은 하얀 모시천으로 왕과 왕비들의 신실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제사에 참여하시는 분들만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신실문 자체가 제사 때만 열립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사진 이제 다 찍으셨을까요? 네, 그러면 다시 제가 중앙으로 가겠습니다. 네. 먼저 술상인 준소상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코끼리와 소의 모양 역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사 때는 6가지 술이 사용이 되는데요. 하나는 향기로운 술인 올창죽이고요. 농도에 따라 5가지 술이 더 있는데 이 중에 하나는 앙즈라고 해서 막걸리와 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바닥에 보시면 노란 뚜껑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노란 뚜껑을 열면 관지통이라고 하는 통이 있습니다. 제사 중에 관지통에 향기로운 울창주를 바닥에 부어서 돌아가신 분의 댁을 모셔오는 역할을 합니다. 그 앞을 보시면 음식상이 차려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소양 돼지의 날고기가 들어있죠. 있죠? 그 이유는 선사시대 때는 사람들이 날고기를 먹었죠. 그래서 그 전통을 공명해서 이렇게 날고기가 들어있어 있습니다. 그 앞에는 4가지 종류의 곡식인 쌀, 수수, 찰기장, 내기장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앞에는 2가지 종류의 굴이 있습니다. 보시는 방향에서 왼쪽 방에는 백김치와 그리고 절인 조기 등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 방향에는 떡과 과실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음식들을 기본적으로 혼을 위한 음식이기 때문에 제사 중에
음식을 나누는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궁궐로 다시 돌아와서 더 맛있는 음식을 드셨다고 합니다. 그 앞에 있는 신주를 보시겠습니다. 신주를 보시면 제사 중에 육신이 없는 혼을 요새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밤나무로 만들어 놓았는데요. 가로 세로가 15cm 정도 되고요. 높이가 30cm 정도 됩니다. 신주의 가운데는 규라고 하는 구멍이 나 있습니다. 이 규라고 하는 구멍이 앞에만 딱 있는 것이 아니라 앞뒤좌우 상하 모든 방향에 다 나 있어서 돌아가신 분의 혼이 자유롭게 다니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주의 위쪽에 보시면 모시천이 덮여 있죠. 왕과 왕비님 살아계실 때 왕관을 쓰시죠. 돌아가신 후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면 한자로 신주에 무언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3가지 조남이 들어가는데요. 먼저 종묘에 묻힐 때 붙여지는 이름인 묘호입니다. 세종대왕, 정조대왕처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왕의 이름이고요. 일생을 평가한 시호, 그리고 존경을 나타낸 공호. 존호,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이 갑자기 세서 3가지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저희 앞에 3분의 신주가 계신데요.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3분의 신주 중에서 어떤 분의 신주가 왕의 신주일까요? 가운데, 서쪽, 동쪽 이렇게 3개가 있죠? 가운데, 네, 1번 가운데, 2번 서쪽, 3번 동쪽. 동쪽이요? 가운데요? 가운데와 동쪽이요? 어디일 것 같아요? 친구? 어디 왕의 신주 있을까요? 1번이요? 가운데 것 같아요? 다른 의견? 이쪽이요? 서쪽이요? 이쪽에 넓어서. 관찰력이 너무 좋으신데요. 정답은 예상치 않게 서쪽입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서쪽이 해가 지는 방향이죠. 그래서 승수리기 사상에서는 해가 지는 서쪽이 돌아가신 분들한테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쪽에 임금님의 신주가 있고요. 이런 경우는 2번의 왕비님 계십니다. 첫 번째 왕비님과 2번째 왕비님이신데 이런 경우는 첫 번째 왕비님이 출산이나 질병 등으로 돌아가신 후에 2번째 왕비님이 오신 경우가 되겠고요. 그리고 후궁의 신주는 모셔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면 경복궁 근처에 칠궁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아드님이 왕이 되신 후궁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을 모신 곳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노란색의 수납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쪽에도 있고 그리고 동쪽에도 노란색 수납장 보이실까요? 네. 각각 이렇게 서쪽에 있는 수납장에는 어책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왕의 업적과 봉덕이 적혀있는 어책입니다. 그리고 동쪽에 있는 보장에는 어보가 보관이 되어 있었는데요. 왕이 조남이 들어간 어보가 보관이 되어 있었는데 이 어보와 어책을 통해서 각각의 왕과 왕비님에 대해서 우리 더 잘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보 어책이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도 등재가 되었습니다. 뒤쪽을 보시면 어보와 어책에 모사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관심 있으시면 고궁박물관, 경복궁 옆에 있는 고궁박물관에 가시면 진품 있으니까요.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왕과 왕세자의 공간인 제국 영역으로 모셨는데요. 먼저 앞에 있는 건물은 왕의 준비 공간으로 임금어자를 써서 어제실이고요. 그리고 저 동쪽에 있는 건물은 세자제실입니다. 이 어제실과 세자제실에서 의관을 정제해서 제사 때 있는 제례복으로 갈아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서쪽에 있는 건물은 어목욕청인데요. 이곳에서 간단하게 몸을 씻으셨는데 이렇게 몸과 마음 정결하게 하시고 옷도 갈아입으시고 나서 이 앞에 있는 서현문을 통해서 정전의 동문 쪽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제사가 시작되기 하루 전에 이곳을 방문하셔서 왕께서 제사 준비를 하셨는데요. 제가 여기서 퀴즈를 하나만 더 내겠습니다. 조선시대 때 종묘대제가 시작됐던 시간은 몇 시였을까요? 1번 새벽 1시, 2번 오전 10시. 새벽 1시. 네, 모두 전원 정답 맞추셨습니다. 그 이유는
조선시대의 가장 마지막 시간대가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자시였고요. 축시라고 해서 새벽 1시는 하루를 여는 시각이었습니다. 축시 일각이라고 해서 새벽 1시 부근에 종묘대제가 시작이 되어서요. 6시간이나 이어졌습니다. 너무 오래, 되게 오래 했죠? 그래서 가끔은 관람객분들께서 저한테 그분들 언제 주무셨는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2시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낮 시간에 열리고 있습니다. 제사가 시작되기 7일 전부터 왕께서는 조심하실 부분이 있었는데 먼저 4일 동안은 문명문상도 가실 수가 없었고 술도 못 드셨습니다. 음식도 가려 드셔야 됐었고 형벌문서 사인도 못했습니다. 제사가 시작되기 3일 전부터는 이제 정말 종묘대제만을 생각을 하셔야 했다고 합니다. 조선의 왕이 되는 건 참 쉽지가 않았겠죠. 앞에 있는 그물을 보시겠습니다. 그물을 보시면 이 그물 안에는 항상 물이 받아져 있었다고 합니다. 불을 내는 화마가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서 무서워서 도망을 갔다고 믿었다고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전통적인 건물이 흙이나 목재와 같은 걸로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화재는 조금 취약합니다. 이렇게 상징적인 그물을 만들어서 화재가 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보시면 소화기 역시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전의 것과 현재의 것 같이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2분 정도 사진 찍을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장소인 정전 부근에서 종묘 대제와 그리고 정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2분 종묘 대제와 그리고 정전에 대해서 이곳에서 설명드리는 정전으로 이동할 텐데요. 그에 앞서서 지금 종묘 정전이 보수공사 중입니다. 건물이 워낙 노후화되다 보니까 보수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핑계미를 먹거나 파손된 부분이 교체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1970, 80년대에는 공장물에서 뭔가 만들어서 올리는 게 조금 우수하다고 여겨질 때가 있었죠. 그때 공장제 기와를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상이 좀 되시죠? 그랬더니 원래 구조물과 불균형 발생했고요. 그래서 다 걷어내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한 땀 한 땀 기와 구워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있어서 2024년 하반기나 2025년 초반에 오시면 완성된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심으로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오른쪽에 있는 안내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좀 많이 햇볕이 또 쬐고 있어서 좀 괜찮으실까요? 네. 보시면 종묘 대제 때의 사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종묘 대제는 1년에 2번 5월 첫째 주 일요일, 11월 첫째 주 토요일에 오시면 볼 수가 있는데요. 몇 시예요? 네, 그때 다릅니다. 네,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5월 7일 2시에 영령전에서만 열렸습니다. 정전 공사 때문이고요. 예전에는 왕족과 재관분들이 참여하셨다면 현재는 전주시 대동종야관에서 주관 및 참여하고 계시고요. 왕비 후손분들 역시 참여하십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 종묘 대제 절차에 관한 사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혼을 초대하는 절차가 가장 첫 번째 절차인데요. 향기로운 울창주를 바닥에 부어서 땅에 백을 그리고 향을 피워서 하늘에 혼을 모셔옵니다. 그 다음 절차는 혼을 기쁘게 드리는 절차이기 때문에 음식을 올리고 그리고 술을 3번 올리는 절차가 있습니다. 왕과 왕세자, 영의정이 술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절차인 음봉례 절차인데요. 음식과 술을 먹으면서 조상님께 복을 받는 절차입니다. 마지막으로 혼을 보내드리는 절차에서 사용했던 충문과 패백은 또 깔끔하게 태우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운데 있는 종묘 정전 모형을 보시겠습니다. 저는 정말 귀한 시간 내서 오셨는데 정전 앞에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가장 높이 이렇게 솟아 올라온 지붕 있죠? 이 지붕 아래는 19칸의 신실이 있습니다. 19분의 왕과 그리고 30분의 왕비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양 옆에 조금 낮은 지붕이 있는데요. 이곳은 창고로 사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복도와 같은 구조이지만 벽으로 막혀있는 곳 역시 창고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창고에는 제기 등의 제사 기물들이 보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도와 같은 곳은 눈과 비가 올 때 피하시는 장소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현재 19칸의 신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1395년에는 이곳이 7칸의 신실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1395년에 그 누구도 조선왕조가 500년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못했겠죠. 점점 증축이 되었습니다. 먼저 1546년에 4칸이 더 증축이 되어서 11칸의 신실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임진왜란 때 다 전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1608년 광해군 원년 때 복원이 되어서 현재까지 잘 유지 보존이 되어 400년이 넘었습니다. 18세기 영조 때 또 4칸이 더 증축됐고 19세기 헌종 때 또 4칸이 더 증축이 되어서 19칸의 신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1395년 건설 당시로 돌아가서 조금 더 어려운 말씀 드리고서 넘어가겠습니다. 7칸으로 건설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7칸 중에 유교의 법도에 따라 5칸 사용되었습니다. 이 5칸에는 먼저 나라를 세우신 분인 태조, 그리고 현재 왕을 기준으로 4대조 조상님인 고조 할아버지까지를 모시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4대조 할아버지는 5대조 할아버지가 되시겠죠? 그럼 그분의 신주를 빼서 왕릉에 묻어드리는 게 원칙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가까운 조상님의 위패를 빼서 땅에 묻는 거 조금은 꺼려지는 느낌이 있죠. 그분들도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세종대왕과 신하들의 미안해하는 대화가 실록에도 남아 있고요. 세종대왕 때 7칸의 신실이 모두 찼을 때 세종대왕님께서는 송나라의 사리를 착안해서 영령전을 별도로 만드십니다. 별도의 사당으로 또 건설이 되어서 5대조 조상님이 되신 분들이 영령전으로 차례차례 가시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차례차례 정말 영령전으로 가셨다면 영령전이 좀 더 넓어야 되죠. 하지만 이곳이 더 넓습니다. 그 이유는 이곳에는 업적과 공덕이 당시 신하들이 봤을 때 높다고 판단된 분들이 영원히 남으셨기 때문인데 세종대왕, 정조대왕과 같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불천지주, 아니불자에 옮길천자를 쓰는데요. 불천지주라고 하고 그 분들이 시간이 갈수록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전이 많이 확장된 모습 역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왼쪽에 있는 안내판을 보시겠습니다. 안내판을 보시면 아래쪽에 다시 한번 아까 보셨던 신주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앙에 보시면 아까 신실 재현방에서 보셨듯이 한 신실에는 한 왕과 왕비님이 같이 계신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전체적인 공간이 또 복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신실은 발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신실들이 북쪽 벽을 따라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진을 보시면 10번째 이 문만 빗장이 딱 걸려 있는데요. 이 빗장 딱 걸린 문만 밖에서 열립니다. 빗장이 없는 다른 문들은 모두 다 안에서만 열리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복도로 전체적인 공간이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가능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신의봉안도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신의봉안도를 보시면 이곳에 정전에 계신 왕과 왕비님의 조남이 들어가 있는데요. 조선시대에는 27분의 제위 임금님이 계셨죠. 그 중에 2분만 종묘 안 계신데 어떤 2분이 안 계실까요? 연산군과 광해군. 네, 맞습니다. 왕위에서 물러나신 2분만 안 계시고요. 나머지 25분이 모두 종묘에 계십니다. 이곳 정전에는 19칸의 신실이 있고 이따 명령전 가시면 16칸의 신실이 있는데요. 신실의 수가 35칸입니다. 왕의 수보다 신실의 수가 10칸이 남았네요. 그 이유는 원래 살아생전에 왕이 아니셨는데 돌아가신 후에 왕의 조남을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추존왕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사도세자에 해당하는 장조와 같은 분 계십니다. 이곳 정전에도 한 분이 딱 계시는데 이분은 문조 익황제입니다. 이분은 효명세자이신데요. 혹시 구름이 그린 달빛이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거기서 박보검 분이 연기를 하셨습니다. 효명세자께서는 원래 조선시대 때 4대조, 서대조 조상님에서 5대조 조상님으로 넘어갈 때 당시에 신하들이 판단을 해서 이곳에 영원히 남으실지 영령전을 가실지 결정을 했는데 조선왕조가 구운을 닫아 보니까 그 시기까지 안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계속 계십니다.
다음 장소인 정전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공간인데요. 아직까지도 종묘대제 때 사용이 되고 있어서 종묘대제날 오시면 악공청에서 악공과 무언물을 준비하시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